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강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염증성 장질환 치료에서의 대체의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보완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보편적인 의학에 편입되지 않은 그런 모든 의학적인 행위 또는 약제를 총칭하는 말인데요. 보완과 대체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보완은 기존에 우리가 하는 치료에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주된 치료는 아닌 그런 모든 것을 통칭하는 거고, 대체라는 거는 그런 고식적인 치료를 아예 대신할 수 있는 치료법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완대체의학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홀 메디컬 시스템이라 그래서 호메오패틱 메디슨이라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질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을 시킴으로써 오히려 질병을 치료한다라는 믿음을 가진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이제 중의학이나 침술 등이 있겠고, 마인드 바디 메디슨이라 해서 이제 명상과 같은 것들, 기도하거나 멘탈 힐링, 요가 같은 것도 보완 대체 의학의 일종이 되겠고, 그리고 다른 그런 약초와 관련된 거, 그리고 많이 드시는 건강보조식품들, 비타민, 미네랄 등등, 또 유산균도 보완 대체 의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카이로프랙틱이나 이제 뼈 관련된 아니면 전신의 그런 마사지 이런 것들도 보완 대체 의학에 해당이 되고, 기와 관련된 에너지 메디슨이라 그래서 그런 예전에 중국에서 했던 그런 기체조들, 그런 것들도 보완 대체 의학에는 다 포함이 됩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보완 대체 의학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정확한, 그러니까 환자가 보고하시는 것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정확하다 할 수는 없지만 한 11에서 34%에서 보완 대체약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응답을 하고 있고, 과거에 사용한 것까지 포함하면 한 60%까지 응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보완 대체약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떨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대학병원 교수님들께서 그들의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보고를 했을 때 약 30%의 환자가 보완대체의학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을 하였고, 보완대체의학의 대부분은 이제 먹는 건강보조식품이었습니다. 비타민이 제일 많았고 홍삼, 유산균이 그의 다음으로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완대체약을 사용하는 집단에 대한 우리가 예측은 고학력일수록, 그리고 오히려 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IBD 염증성 장질환의 질병 기간이 길수록 보완대체약을 더 찾으시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이 보완대체약을 쓰시는 환자 중에 단 28% 정도의 환자만이 그들이 따로 쓰는 그런 보완대체약을 주치의와 상의한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이제 약 14%의 환자들은 보완대체약을 쓰면서 병원에서 권했던 그런 염증성 장질환 치료를 자의로 중단하기도 한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복잡한 표라서 그냥 간단히 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CD가 이제 크론병이고 UC가 궤양성 대장염인데요. CD와 UC에서 이제 보완대체의학을 전체 어떤 종류 상관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한 11.1%와 10.5%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침 같은 경우, 뜸, 부항 이런 것들도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모두 한 3에서 5%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한국, 중국, 일본에서 아무래도 비교적 흔하기 때문에 사용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시술이 아니라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앞서 보여드린 시술에 비해서 훨씬 더 사용 빈도가 높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크론병이 27.8%, 궤양성 대장염도 29.4% 정도, 약 30% 정도의 환자가 여러 보조식품을 드시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런 이제 약초라든지 홍삼, 그리고 다른 이제 중국 유래된 그런 약초들, 비타민, 유산균까지 다 포함해서 많이 복용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왜 보완대체약을 사용하는지 이유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기본적인 쓰는 치료에 대해서 만족하지
있다든지 그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불만족이 있겠고, 그리고 여성에서 좀 더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다라고 대면 조사에서 결과를 얻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학력, 그리고 또 친구나 친지에게 어떤 이렇게 소개를 받는 거죠.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소개를 받은 경우, 그리고 질병이 오래될수록 다른 치료는 없는지 찾게 되시고, 스테로이드를 오래 쓸수록, 그리고 그들의 이제 삶이나 질병에 대해서 더 내가 컨트롤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더 강하실수록 이런 보완 대체약을 찾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희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좀 복잡한 표인데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록색 바가 이제 한국이고 파란색이 중국, 빨간색이 일본인데 여러 동양권 나라에서 공이 마사지, 침술, 그리고 다른 이제 약들, 뭐 이완요법 등등이 여러 가지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고, 또 이제 약재로 보면은 가장 많이 드시는 건 이제 비타민하고 유산균이 되겠고, 이제 피쉬 오일이라든지 글루코사민, 그리고 다른 이제 중국에서는 특히나 이제 한약재들을 많이 드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완 대체 의학에 대해서 의사들의 인식은 사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데, 중국, 일본, 한국을 비교를 해보면 그 보완 대체 의학이 효과가 있다라고 믿는 경우가 현저히 좀 우리나라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가 되었고, 그리고 이런 보완 대체약을 본인의 환자에게 권유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의사들 전반적으로 인식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약재에 대해서 비타민이나 유산균 등등의 건강보조 식품에 대해서도 역시나 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익하다는 의견, 그리고 권해주고 싶다는 의견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해외에서 한 연구인데, 역시 소화기내과 의사들한테 보완 대체약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지식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고 우리 스스로도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염증성 장질환에서 보완 대체 의학을 우리가 평가하거나 사용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보완 대체 의학을 의사가 100% 권해드릴 수가 없는 이유는 정형화된, 우리가 입증된 그 약효의 효과가 보장된 그런 정리된 연구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권유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 대해서 그 특정 군에 대한 연구는 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완 대체 의학이 여러 연구가 일부 보고가 된 중에도 대부분은 환자를 너무 조금 모집을 했거나 그런 연구 세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들이 많아서 이 효과를 과연 우리가 신뢰하고 환자들한테 권해줄 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염증성 장질환의 효과가 있다 아니면 없다라고 연구가 된 그런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허브, 그리고 먹는 그런 보조제로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불법이지만 해외에서 대마초가 허용되는 나라는 대마초에 대해서 연구들이 있고요. 강황 같은 경우, 그리고 피쉬오일, 그리고 청대라고 개인적으로 찾아보셨을 수도 있는데, 청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고, 다른 이제 그런 약초에 관해서,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으신 유산균, 그리고 이제 다른 세라피에 대해서,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마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고, 저도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대마초가 이제 그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꽤 통증 완화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그러니까 허가된 나라에서는 사용한다고 보고됐고, 미국에서는 한 10에서 15%로 보고된 바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질이나 설사, 복통 이런 아니면은 식욕에 관련된 거를 좀 증진시켜주는 효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았을 때 사실은 이거를 담배로 이제 말아서 대마를 폈을 때 그렇게 유의한 효과는, 그러니까 완전 관에 이르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임상적인 반응은 좀 유의한 것으로 나와서 일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게 담배로 말아서 피우는 환자군이 있고
아예 안 한 군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두 군이 눈가림이 안 돼서 사실 연구의 세팅은 좀 부족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편은 이런 대마초의 성분만 뽑아서 아주 저용량으로 해가지고 이게 치료 효과가 있을 것인지, 특히 크론병의 치료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본 연구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그래프에서 대략 보시겠지만은 거의 양군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돼서 이게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는 굉장히 좀 미미할 것 같다. 그래서 명확한 근거는 없다라고 저희가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황인데요. 강황은 카레의 성분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드시죠. 강황이 이제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있었고, 그 50명의 환자를 두 군으로, 그러니까 강황을 먹은 군, 강황 안 먹은 군으로 나눠봤더니 이 연구에서는 먹은 군이 아주 확연하게 좀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초기 효과가 있는 환자들에게 장기적으로 먹였을 땐 어떤가를 봤을 때 강황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임상 증상이나 내시경적인 소견에 개선 효과를 보인다라고 보고가 되어서, 물론 환자 수가 너무 작습니다. 50명 그리고 89명 정도여서 이거를 아주 근거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실험군을 확실히 나눠서 한 연구를 우리가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강황은 사실 보조요법으로 어느 정도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처음 관해를 유도할 때라든지 관해를 유지할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되어서 충분히 권유해 드릴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메가3인데요. 피시오일 이제 등푸른 생선이나 이런 연어, 참치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연구가 크론병에서 있었습니다. 크론병 아주 중증의 심한 크론병은 아니고 약간 중등도 이하의 크론병 환자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은 이게 재발률을 본 것인데요. 이 그래프가 작아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재발률이 두 군 간에 아주 유의한 차이는 없어서 그런 오메가3가 크론병에 명확히 도움이 된다라는 근거는 현재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에서도 연구가 됐었는데요. 궤양성 대장염 봤을 때는 이제 약간의 효과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이게 유의하게 벌어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뭔가의 치료제를 대체할 만한 효과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환자 수도 너무 63명으로 작고 그래서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적어도 해가 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권유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대라는 것인데, 청대는 일본에서 주로 연구가 되었고 일종의 한약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개인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고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청대가 이제 중국에서 전통 중의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원료였고, 그런 인디고 나투랄리스라는 성분입니다. 근데 이게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점막 치유 효과가 있다라고 그 소화기내과에선 가장 저명한 저널에 실려서 이게 굉장히 한번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는데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용량을 다양하게 나눠서 그 먹지 않은 위약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해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보았고요. 보시면 사실은 효과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왔습니다. 그 먹지 않은 파란색의 그 위약군에 비해서 용량하고 꼭 일치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청대를 먹은 환자들이 관해에 잘 도달을 하고 그런 우리가 내시경적인 지표인 메이오 점수라는 것도 더 훨씬 개선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아졌다. 청대가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청대를 먹어서 장내 미생물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본 연구인데, 청대를 먹었을 때 그 미생물의 변화가 정상인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변화한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청대가 이 연구에서는 아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는데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하나가 보고가 되어서 연구 자체가 조기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부작용이
여기 pH라고 제가 약어로만 써드려 죄송하고요. 이게 폐동맥 고혈압이거든요. 그래서 한 환자에게서 폐동맥 고혈압이 발견되었고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부작용이라서 청대에 대해서 좀 위험성이 보고가 되었는데 근데 이 환자는 자의로 아주 고용량을 그전부터 복용하던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그렇게 고용량을 먹지 않으면 안전하게 궤양성 대장염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연구 이후에 특정 환자, 스테로이드에 의존하거나 아니면은 TNF 제제라는 그런 생물학 제제 쓰시는 환자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것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불응성 아주 심각한 환자분들에게 이 청대를 들여봤을 때 그 후속 연구로 봤을 때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이에 대한 그 후속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추후에 또 새로운 약제, 후보 물질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임의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자의로 드시는 건 사실 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간 기능 저하라든지 폐동맥 고혈압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요. 더 안전한 용량이 어느 정도일지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연구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로에인데 알로에에 대해서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연구가 하나 있었고 그 관해에 유도하는 거에 대해서 봤는데 사실은 결과가 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고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어서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지금으로서 결론 짓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1010년이라는 그런 약제인데 이게 메살라민 그 펜타사, 아사콜, 메자반트 등을 드시는 환자분들 그 성분이 메살라민인데요. 걔랑 같은 유사한 효과를 낸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연구가 됐었는데요. 이것도 위약군에 비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그 똑같은 성분이 다 펜타사, 아사콜, 메자반트 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약을 굳이 대체할 정도의 이득이 있을까? 그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유산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일 관심이 있고 외래에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 유산균일 텐데요. 여러 가지 결과 연구들이 있지만 결과는 사실은 일관되지 않고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크론병에 대해서는 그 전반적인 데이터가 그 임상적인 효과를 완전히 뒷받침해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유산균이 치료적인 효과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수술 후에 재발에 관한 연구도 있었는데 이득이 특별히 없다라고 보고가 돼서 크론병에서 사실 치료적인 효과는 현재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는 또 연구가 있었는데 이게 유산균이라 그러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모든 유산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연구에서 딱 사용한 그 유산균 균주가 있거든요. 그게 VSL이라 그래서 그 균주에 한해서만 이 연구가 이루어진 거라서 이 연구 결과를 또 모든 유산균에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균에 대해서는 이 조합인데 4가지 유산균, 3가지 비피더스균, 하나의 연쇄구균 균주를 조합한 이 유산균 균주에 대해서는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위약에 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 관해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데 치료적인 효과까지 있을 것이냐 이거는 아직 좀 불충분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인데요.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크론병의 그런 프로바이오틱스를 써야 하는가. 근데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이런 특정 구균, 니슬균이라는 이 특정 균이 궤양성 대장염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시판되는 그런 유산균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지금 드시고 있는 유산균에 딱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마이너한 얘기들이고요. 앞서 얘기 드린 거에 덧붙이면은 딸의 이런 기생충이 치료 효과가 있을 것인가라는 연구들이 있었고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도 어느 연구는 도움이 된다, 어떤 건 도움이 안 된다. 이래서 결과를 딱 일치하게 제가 권유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침술이나 뜸, 부항에 대해서도 연구가 있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연구를 해봤을 때 그 경구 메살라민만 먹는 경우보다는 더 이제 본인의 심리적인 만족도라든지 임상적인 반응에 효과가 있더라라고 보고가 되었고, 중증이 심한 크론병이 아닌 비교적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은 크론병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치료를 안 한 환자들에 비해서는 임상적인 증상의 개선이 있더라라고 보고가 일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 이런 뜸이나 부항이나 침술에 대해서는 근거가 많지는 않고요. 아까 보완의학과 대체의학의 차이점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치료를 아예 대체할 만한 그런 치료 효과를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인드 바디 세라피라 그래서 이제 명상 같은 인지 치료나 명상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신건강의학과적인 그런 치료들을 같이 했을 때 삶의 질이 분명히 좋아지고 전반적인 건강 기능이 좋아진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인지하는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특히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요약한 그림이고요. 뭐 하나하나 다 설명 또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대마라든지 그런 강황은 권유드릴 만하다. 그리고 오메가3는 아직 조금 근거가 미약하다. 청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아직 자의로 그렇게 구해서 드시는 건 위험하다. 알로에베라는 그런 반응을 좋게 하는 것은 있는 것 같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관해를 유도하는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기타 약재, 그리고 유산균들, 특히 VSL3라는 이 조합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통용되는 그런 유산균이 아니라서 적용하기가 좀 어렵고요. 침술이나 뜸도 근거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크론 환자에서 약간 심신의 안정과 질병 활성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신체랑 정신 관련된 그런 명상요법이라든지 운동이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보완대체의학은 실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것을 주치에게 알려주시든 안 알려주시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보완대체의학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너무 작거나 없거나 입증된 바가 없어서 사실은 외래에서 이게 먹어도 되나요? 뭐 해도 좋나요? 물어보셔도 저희가 명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근거에서 일부 효과가 있는 것이 있으니까요. 네,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의사들도 보완대체약을 아예 모르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것에 대해서 덮어놓고 그냥 지식 자체가 부족한 경우도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만약에 다른 약을 먹어보고 싶다, 다른 치료 대체의학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 본인 주치의에게 열린 마음으로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도 공부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또 찾아봐 드리고 더 나은 치료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 알려진 바가 적으니까 환자와 의사가 같이 협동해서 더 개개인에 맞는 좋은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이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